광주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며 광주 부동산 시장이 깊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총 4,8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쩌면 광주라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와 한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광주는 정치색이 너무 짙어. 많은 이들이 광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5.18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존중받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정치적 상징성이 과도하게 부각된 도시로도 비춰집니다. 이런 정서적 편견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광주는 투자할 이유도 매력도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의 지역 이미지를 흔드는 사회적 사건들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광주의 인구는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5년에는 150만 명이 넘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졌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늙어가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간 1,2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직접 피해액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경제 전망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자동차 수출 감소와 중국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산업 기반, 인구 구조 전반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다시금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광주에 실거주하거나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 결국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불안 요소들은 광주를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를 매수한 걸 후회하고 있다는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저희 가족은 큰 결심 끝에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오랫동안 전세 생활을 이어오던 우리에게 이제는 내 집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두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라 아이들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 아예 오래 살 집을 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입지 좋다는 평가를 받던 단지였고 거래가는 무려 12억 3천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넘쳐났고 당시 주변 단지들은 13억, 14억을 넘나들고 있었기에 이 정도면 오히려 싸게 사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자금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주담대 6억 원, 양가 부모님의 도움과 적금을 모두 끌어모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첫날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야경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이들도 집이 너무 좋다며 웃었고 저희 부부도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된 것에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고 거래도 점점 끊기더니 2023년엔 우리 단지의 시세가 9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 단지는 그래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엔 진짜 8억대로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최근엔 7억 8천에 급매가 나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12억이 넘던 아파트가 불과 3년 만에 5억 원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떨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금리 부담까지 덮치며 생활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원 한두 개씩 끊었고 아내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광주는 더 이상 상승 기대감이 없는 도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무거운 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차피 실거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실거주라고 해서 5억 가까이 손해를 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집이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말 못할 불안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첨단이지 구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이 준신축 아파트는 33평 기준으로 과거엔 5억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8억 7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 원이 하락한 5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20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5층입니다. 비슷한 층수임에도 하락 거래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아파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실거주 중심 도시로 평가받았던 광주광역시.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시 중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역 실수요자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광주는 수도권 과열을 피한 대안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일부 인기 단지는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붙으며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3년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봉선 3차 항구가 델리움을 들 수 있습니다. 34평 기준 2단지는 고점 시기였던 2021년 말 12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최근 실거래가는 7억 원 중반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3억 원이 넘는 하락폭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광산구 수완지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신도시 수완지구는 뛰어난 학군과 쾌적한 환경, 상업시설이 밀집된 자족 생활권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수완대박 노블랜드 6차 42평 기준 한때 10억 원대 중반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7억 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3억 이상 빠졌습니다.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급격하게 하락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 투자 수요의 위축입니다. 광주는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투자자들이 갭투자나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접근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위축,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외부 투자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수요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광주라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와 투자 심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광주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서가 실제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광주는 정치색이 짙어 부담스럽다는 식의 의견이 종종 등장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사건과 인구 감소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5월 기준 인구가 14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2015년 대비 10만 명 이상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폐지, 산업 유출, 지역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상황은 어떨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광주의 미분양 주택 수는 약 3,200세대로 이는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남구, 북구, 광산구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으며 분양가 대비 낮은 전세가와 수요 부족으로 해소 기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세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의 전세가율은 2020년 평균 75% 수준에서 2025년 현재 약 60%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며 갭투자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선호가 커지면서 매매 수요는 더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광주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광주 역시 지역적인 장점을 갖춘 도시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빛고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AI 중심 도시로의 육성 계획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중장기적으로 수요 기반 확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긍정 요인들이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속도의 가시성, 청년층 유입, 자족 기능, 확충 여부 등이 향후 부동산 시장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광주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실거래가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미분양 누적과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조정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수요자라면 이 같은 흐름을 기회로 활용해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물을 검토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이라면 보다 긴 안목과 세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지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